오늘 이슈 추적에서는 최근 기업가에서 물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소영 뉴스캐스터가 이 쪼개기 상장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박소영 캐스터, 사실 물적 분할이라는 게 자회사를 상장시킨 후에 대규모 자금을 받을 수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최근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경기 침체 우려, 또 국내에서는 공매도 관련 이슈와 외환 보유고 급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위기에 주가가 바닥을 기면서 지분 인수 등 지배구조 개편에 필요한 비용이 줄어들자 상당수 기업은 지금이 적기라며 앞다퉈 기업 분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물적 분할은 회사를 둘로 나눈 뒤 기존 회사가 신설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형태로 수직 관계가 이루어지는데요. 기존 주주는 신설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지 못하고 핵심 사업 부분을 떼낸 신설 회사의 상장을 통해 회사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금 유치가 가능하지만 주주 가치 훼손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반면 인적 분할은요, 기존 주주들도 신설 회사의 지분을 받기 때문에 이런 비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최근에는 인적 분할로 트렌드가 바뀌었고 유니드나 아주산업, 하나솔루션 등이 올해 안에 인적 분할에 나설 예정입니다. 작년 물적 분할 이슈로 뜨거웠던 종목이죠. 먼저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석유화학과 전지, 첨단 소재, 생명과학 사업으로 구성되고 있는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을 전지사업본부를 떼어내서 독립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올해 1월 27일 상장한 후 상장한 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8% 급락하면서 61만 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한 달 반 동안 흘러내리면서 43만 7천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좀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휘청거렸지만 올해 첨단 소재 부문 영업이익 1조 원대 기대되는 분석 나오면서 그래도 최근에는 주가가 꽤 강했던 편입니다. 다음 LG에너지솔루션의 흐름도 보시면요. 상장날 종가 50만 5천 원에서 함께 흘러내리면서 36만 1,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다시 올라오면서 9월에는 51만 6천 원까지 회복했는데요. 최근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약세장 속에서도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증권가들은 LG엔솔의 4분기 실적 눈높이를 올려잡고 목표 주가도 함께 상향 중인 상태입니다. 68만 원까지 잡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물적 분할 진행한 기업들 중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항의를 하면서 물적 분할 철회한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곳이 있나요? 네, 하지만 인적이든 이 물적이든 기업들은 투자 유치 전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이 투심을 위축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물적 분할을 발표했던 회사는 이 소액주주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있고 또 최근 금융당국도 물적 분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DB하이텍의 사례 한번 살펴보시죠. 이 파운드리와 팹리스 부문을 운영하고 있는 DB하이텍은 팹리스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로 분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소액주들은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서 물적 분할 반대 집단 행동에 나서고 차라리 인적 분할을 하라고 제안했지만 국감 요청까지 이어지고 지난달 현재 진행 중인 분사 작업 검토를 회사 측에서는 중단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다음 풍산의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풍산은 구리 관련 사업을 하는 신동 부문과 무기를 만드는 방산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달 말 이 매출비 중 30%를 차지하는 이 방산 사업부를 풍산 디펜스로 분할하는 계획을 하려고 했지만 분리 계획이 반발하면서 이 풍산의 주가가 폭락했는데요. 게다가 물적 분할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이 꼼수 분할이란 논란과 함께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는 일까지 발생하자 결국 계획을 접었습니다. 최근 물적 분할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악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또 카카오 그룹주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기업으로서 자금 조달도 좋지만 기업 가치를 훼손시켜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물적 분할 후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최근 이 카카오 그룹주들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상장이 예정돼 있죠. 이 지난해 카카오의 자회사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이 상장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소액주주들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 IT바이오부 고용욱 기자와 이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기자, 먼저 이 최근 카카오 그룹주들 주가 왜 이러는 겁니까? 네, 카카오그룹주 시가총액이 1년 새 반토막 이하로 폭락했습니다. 개별 기업별로는 카카오뱅크의 경우 마이너스 80%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금융자회사 임직원들이 상장 직후 갖고 있던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기도 했어서 도덕성 논란이 있었죠. 그 뒤로 위드 코로나와 경기 침체 우려 등에 따른 주가 조정이 이어졌고요. 결정적으로 최근 증권가에서 나온 카카오 그룹에 대한 비관적인 리포트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핵심은 성장성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페이는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전망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부진한 대출 실적이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또 카카오게임즈의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과도하게 잡혔다는 이유가 제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회사인 카카오 주가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이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주주들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우마무스메 그 운영 미숙 사태로 카카오 게임즈 주가가 곤두박질을 쳤었는데 이번에 이제 자회사 상장까지 한다니까 주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오죽하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라이온하트 분할 상장 금지 청원이 올라와서 1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는데요. 라이온하트는 지난해 6월 출시된 인기 게임 오딘을 만든 회사입니다. 지난해 카카오 게임즈 영업이익의 65%를 이 회사가 차지를 했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보유한 게임 지적 재산권도 오딘 한 개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회사인데 별도로 상장하게 되면서 기존 카카오 게임즈 주주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오기로는 이른바 이 쪼개기 상장, 분할 상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 분할 상장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중복 상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섞여서 쓰이고는 있는데 중복 상장이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라이온하트가 처음부터 별도의 법인으로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한국거래소 역시 상장 예비심사 결론을 내리면서 물적 분할이 아닌 계열사를 상장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이온하트 상장 지금 얼마만큼 준비가 돼가고 있는 겁니까? 이미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과 공모가 선정만 남겨둔 상태고요. 수요 예측은 이달 이제 28일에서 31일에 진행됩니다. 공모 가격 같은 경우에는 라이온하트가 희망하는 금액이 주당 36,000원에서 53,000원입니다. 이대로라면 라이온하트의 시가총액은 3조 500억 원에서 4조 5천억 원에 달하게 되는데요. 약 3조 3천억 원 수준의 카카오 게임즈 시총을 뛰어넘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 카카오 계열사 상장과 관련을 해서 전에도 여러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아시겠지만 카카오 게임즈부터 뱅크, 페이 이렇게 자회사를 여러 차례 차례로 상장을 하면서 중복 상장 논란이 있었죠. 특히 이제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이 상장 후 한 달 만에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900억 원어치를 팔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해서 국회에서는 상장사 경영진이 대량 매도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이 추진이 됐는데요. 현재 카카오의 다른 계열사들은 대부분 상장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상장을 강행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직접 확인을 해보니 글로벌 게임사로 성장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라이온하트 측의 설명입니다. 오딘에 이은 3가지 후속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카카오 게임즈와 라이온하트 사이에 맺은 풋옵션 계약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라이온하트 인수에 이미 이제 1조 2천억 원을 썼는데요. 이때 라이온하트의 상장을 안 하면 김재영 라이온하트 대표 등이 갖고 있는 주식 일부나 전부를 카카오 게임즈가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주당 가격은 당기 순이익의 동일업종 평균 PER을 고려한 배수나 아니면 14배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는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약 1,300억 원 이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작년이었죠. 이 카카오 자회사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상장하고 나서 이 그룹주들 상당히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뭐 네. 이번에도 카카오 게임즈 주가 만약에 라이온하트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제적 실질이 비슷한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을 하면 그 모회사 가치는 70% 정도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모회사의 주주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모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한 뒤에 소각해 그 주당 순이익을 높이고 또 자회사 상장 후에는 자회사의 배당 성향을 대폭 올려서 모회사로 현금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오늘은 카카오 게임즈의 이 자회사 상장 관련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용욱 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관련 이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희석 KB증권 방배 PB센터 라운지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최근에 이 기업가에서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이슈가 나오고 있고 물적 분할 후에 이 쪼개기 상장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 기업 투자 관점에서 좀 어떻게 봐야 할지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물적 중복 상장이냐 분할 상장이냐 이런 부분들보다는 회사들 상장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시장의 기본적인 가치, 결국은 주주 가치를 훼손을 시키는 행위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예를 조금 전에 들면 조금 전에 방송에서 나왔지만 카카오 게임즈를 좀 사례를 들면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회사 라이온하트의 IPO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라이온하트가 카카오 게임즈의 총 영업이익 중에 60%가 라이온하트의 영업이익입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중복 상장과 분할 상장이냐 이 논란 자체 전에 주주 가치의 훼손 등이 결국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모회사가 이제 결국은 모회사로 이제 지속이 된다면 모회사가 70% 정도의 이제 가치를 70% 정도뿐이 가치를 평가를 못 받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할인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예전에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적 분할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혼란이 좀 나타났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금융당국에서 물적 분할이나 전체적인 이 쪼개기 부분에서 규제가 더욱더 강력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 과거 상황과 비교를 했었을 때 개인 투자자들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좀 자료를 기존에 있는 자료를 좀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현재 시장이 가장 큰 특징이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듯이 금리가 기본적인 주식, 그러니까 시장의 성장률보다 높은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금리가 성장률보다 높은 시대가 나타나면은 실질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인 가치주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기존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금리 상승,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S&P 지수를 좀 봤습니다. S&P 지수의 경우 12개월 예상 PER이 최근 12개월의 변화율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정도 수준입니다. 최근에 향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되는 그 감소폭이 30% 수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한 부분들이 2002년과 2008년에 있었습니다. 2002년에는 미국의 분식회계 스캔들로 해서 굉장히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둔화가 된 시기와 또 한 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예상 PER이 마이너스 28에서 28%, 29% 수준으로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과거랑 상황이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변수 속에 상황이 쉽지는 않은데 과거와 비교했었을 때 지금의 기업들 상황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민감한 부분들은 결국은 미국의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죠. 결국은 하이힐드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신용 스프레드가 얼마나 벌어져서 기업들의 도산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550포인트로 해서 2002년과 2008년 아까 말씀드린 미국 분식 회계 스캔들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나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들의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30% 수준에 불과하고요.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그때하고 기업들의 금융위기,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원자재, 에너지 쪽의 에너지 섹터의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12개월 예상 순이익이 증가세를 유지해서 지금 사상 최고가 부분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나 에너지 섹터 하이힐드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 부분에서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경우 우리가 과연 2002년과 2008년에 어떤 그런 예상 PER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이냐. 그런 수준까지는 아닌데 지금 좀 과도하게 실적에 대한 성장성 대비해서 과도하게 좀 낮아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금융상승 초동기에 나타나는 쇼크라고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쇼크는 결국은 기관과의 문제인데 시간이죠, 시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수렴을 해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과거 사례를 통해서 현재 시장 투자 전략을 잡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2002년과 2008년과 좀 비교를 했는데 이때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제자리 찾아가는데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12개월을 봤을 경우는 2002년 대비해서 2003년은 35% 지수 대비해 35% 정도 상승했고 2008년 대비해서 2009년은 94%의 주가 지수 수익을 나타냈습니다. 결국은 수익이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 정도 수익을 나타난 부분은 저 PER주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 고PR이나 PBR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 PR 관련 종목들이 수익률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요. 이러한 관련주들은 롯데케미칼,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과도하게 낙폭이 형성이 돼 있다. 그 속에서 일단 저 PER 관련주로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전략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희석 KB증권 방배 PB센터 라운지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